안녕하세요 여러분, 뒷얘기방입니다. 하루하루가 어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요? 덥지, 피곤하지, 할 일은 끊이질 않지. 이럴 때 머리 식히는 이야기 하나 들으며 잠깐 쉬어가셔도 좋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눌러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더 힘내서 들려드릴 수 있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8이에요. 지금은 몸도 약해졌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팔팔했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서 자식 셋을 다 키웠어요. 큰아들 대철이, 둘째 대호, 막내딸 미숙이. 정말 고생해서 키웠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야채 팔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그렇게 벌어서 애들 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자식들이 다 성공하면 나중에 효도도 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철이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대호는 치킨집을 차려서 잘 되고 있고 미숙이는 공무원이 됐어요. 다들 결혼도 잘하고 손주들도 예쁘게 낳고 정말 행복했지요.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건강했을 때는 말이에요. 그런데 3년 전부터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병원에 가봤더니 치매 초기라고 하더군요. 딸 미숙이가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엄마가 치매라고? 말도 안 돼.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다 걱정해줬거든요.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내 자식들이 이렇게 든든하구나 싶었지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치매가 점점 진행되면서 혼자 있기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가스불 끄는 것도 깜빡하고 밖에 나갔다가 집을 못 찾기도 하고. 그래서 긴 고민 끝에 자식들을 모두 불러서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이제 혼자 있기가 무섭다. 혹시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때부터 자식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대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게 저희 집이 좁아서요. 아이들도 학원 다니느라 바쁘고. 대호는 어때? 대호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게 우리도 가게 때문에 새벽까지 일해서. 그래, 미숙이가 그나마 시간이 있지 않아? 그러면서 미숙이를 보더라고요. 미숙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했어요. 아니 오빠들 왜 나한테만. 알잖아. 우린 조그만 전셋집이라서 방이 부족해. 그때 큰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좋은 요양원도 많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막내 며느리가 바로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제가 간호사라서 아는데 치매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딸 미숙이가 반발했어요. 언니들 아무리 그래도 엄마를 요양원에 모실 순 없죠. 그러자 사위가 말했어요.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가 어머니 전문적인 케어를 해줄 수 있어? 전문가들이 케어해드리는 게 최선일지 몰라. 그래, 천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엄마한테도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오빠 그래도. 대호가 미숙이 말을 자르면서 말했어요. 미숙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엄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잖아. 그렇게 자식들은 제 앞에서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선뜻 모시겠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후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나 봐요. 어느 날 셋이 다 모여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상의해봤는데 공평하게 각자 한 달씩 모시기로 했어요. 공평하다고요? 저를 짐 돌리듯이 한 달씩 돌려막기 하겠다는 거였어요. 얘들아, 엄마가 물건이니. 엄마 잘 생각해봐. 엄마한테도 그게 좋을 것 같아. 한 집에만 계속 계시면 그 집만 힘들잖아. 간병인도 쓸 생각이에요. 비용은 셋이서 나눠서 부담하고. 간병인? 친자식들이 있는데 간병인을 쓴다네요? 그렇게 한 달씩 돌려막기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달은 큰아들 집이었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규칙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이 공부하니까 TV 소리는 작게, 식사는 그들 시간에 맞춰서,
밤에는 일찍 자야 한다고요. 마치 하숙생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손주들 앞에서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또 깜빡하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손주들한테는 할머니가 좀 아프셔서 그래. 너희가 이해해드려야 해. 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둘째 집으로 갔어요. 여기서는 낮에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일하는 동안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해서요. 다른 어르신들이랑 어울리시는 것도 치매 예방에 좋대요. 그렇게 하루 종일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야 집에 들어가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세 번째 달 막내딸 미숙이 집에 갔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엄마, 미안한데 승훈 씨가 승진 시험 준비 중이라서 정말 조용히 해야 해서 작은 방에서 지내세요. 작은 방이라고 해서 갔더니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고 물건들 사이에 간신히 침대 하나 들어갈 공간만 있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돌려막기로 지내다 보니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큰며느리 영미가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동서, 어머니 언제 모시고 가? 벌써 한 달 다 됐는데. 솔직히 어머니 돌보는 거 너무 힘들어.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해? 형님 말이 맞아요. 근데 고모가 절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공무원이라서 체면 때문에. 참나. 아가씨는 정작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무슨 체면이야. 창국방에 모셔놓고는. 제가 창고 같은 방에서 지낸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후에는 더 심한 대화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사이야 딸 미숙이가 얘기하는 걸. 여보, 장모님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돌려막기 할 거야? 솔직히 우리 집값도 올라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장모님 때문에 못 가잖아. 그리고 장모님 치매가 더 심해지면 어떡할 건데? 더 늦기 전에 요양원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이 조금만 참아줘. 솔직히 엄마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도 모르는 거고. 딸의 그 말을 들은 순간은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고객님, 정기예금 만기가 다 됐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정기예금이요? 네, 3억 원 정기예금 말씀입니다. 3억 원? 알고 보니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생명보험금하고 집 팔은 돈을 모아둔 거였어요. 제가 치매 걸려서 깜빡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 사실을 자식들한테 얘기했더니 갑자기 표정들이 확 바뀌었어요. 그날 저녁에 자식들이 마당에 모여서 하는 대화를 들었는데요. 형, 엄마 돈 관리 어떻게 할 거야? 그러게 말이다. 혹시 엄마가 이상한데 돈 쓰시면 어떡해? 그때 큰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성년 후견인 신청하는 게 어때요? 그럼 합법적으로 재산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후견인이 될 거야? 그야 당연히 큰아들인 내가. 잠깐, 왜 형이? 나도 아들인데? 또 시작됐어요. 누가 제 돈을 관리할 것인가를 두고 싸우는 거였어요. 그때 딸 미숙이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오빠들, 솔직 깨져봐. 오빠들 엄마 재산 때문에 갑자기 관심 생긴 거 아니야?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임마. 그렇게 치면 너도 마찬가지잖아. 엄마 돈으로 새 집 알아보려는 속셈이잖아. 그때 대호가 가장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떡해. 엄마가 요양원 가시면 그 돈 다 요양원비로 나가잖아. 우리가 상속받을 게 없어져. 자식들이 제 앞에서 대놓고 제 재산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50년 가까이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는 보답인가 싶어 정말 허무하고 서글퍼지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자식들을 모두 불렀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희들 어제 회의한 거 다 들었다. 자식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성년 후견인, 재산관리, 상속 다 들었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닥쳐! 제가 평생 이렇게 큰 소리 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정말 화가 났거든요. 너희들 대체 엄마를 뭘로 보는 거니? 돈자루? 아니야, 엄마. 다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날 위해서? 한 달씩 돌려막기 하면서 창고방에 가둬놓으면서 딸 미숙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희가 언제 엄마를 위한 적이 있니?
다 너희 편이만 생각했잖아. 첫째 대철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각자 생활이 있어요.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래, 너희는 가정이 있지? 그럼 엄마는? 엄마는 어디가 가정이야? 엄마, 50년 동안 너희만 생각하고 살았더니 이제 와서 짐짝 취급받는구나? 자식들이 한참 조용하더니 큰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어요. 너희가 힘들어? 너희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본 적 있어?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도 야채 다듬어 본 적 있어? 어머니, 너희 아버지 장례식 치를 돈도 없어서 보험금 타려고 병원에서 울면서 매달려 본 적 있어? 자식들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난 너희들을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내가 아프니 힘들다고? 그때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은 진짜예요. 근데 뭐? 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럼 어쩌라는 거야? 둘째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요양원에 나를 버리겠다는 거구나. 버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더 좋은 환경을. 그만해라!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내내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날 아침 자식들에게 말했어요. 알겠다. 내가 요양원에 들어갈게. 자식들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대신 조건이 있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관리하마. 성년 후견인은 필요 없어. 엄마, 그러시면 그리고 요양원비는 내가 낼 거다. 너희들한테 패끼치고 싶지 않아. 큰 며느리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가... 너희들은 이제 자유야. 내 걱정 없이 각자 행복하게 살 거라. 요양원에 들어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자주 왔지만 점점 발걸음이 뜸해져 이제는 명절에 나와요. 올 때마다 묻는 건 똑같아요. 엄마, 건강하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이 어떤지는 묻지 않죠. 이곳 생활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 저는 생각해요.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너무 희생만 하고 살았나? 어제는 제 생일이었어요. 78 생일. 자식들이 다 와서 케이크도 가져오고 웃으면서 축하해 주는데 왜 이렇게 어색한지 딸 미숙이가 물었어요. 엄마, 요양원 생활 어때? 좋아.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그래도 엄마는 집이 그리우실 텐데. 집? 어디가 집일까요? 50년을 살았던 그 집도 이제 남의 집이 됐고 자식들 집에서는 한 달씩밖에 살 수 없었어요. 결국 이곳이 내 마지막 집이 되겠지요. 자식들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아파트들이 보이는데 저 중 어디선가 내 자식들이 살고 있겠죠.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고 저는 이제 내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거겠죠. 그래도 원망하고 싶진 않아요. 50년 동안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결국 인연인가 보다고 태어날 때 만나서 어느 시점에서는 헤어지게 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존재하지만 자식들에게 부모는 그냥 지나가는 인생의 한 단계일 뿐이라는 걸 저는 이제 받아들이려 합니다. 이곳이 내 집이라고, 이곳에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리고 가끔 자식들이 와서 엄마,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인사할 때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해 줄 겁니다. 그게 엄마니까요. 마지막까지 자식들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으니 말이에요.